지금 시장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때 최고의 성장주로 불리던 기업들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거든. 근데 이게 위기야 기회야?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한때 복리 성장 기계라고 불리던 5개 주식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둘째, 지금 이 가격에서 어떤 종목을 살만한지. 셋째, 제이미 디먼이랑 톰 리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내 투자 계좌에 직접 영향 미치는 얘기니까 끝까지 봐. 나이키 먼저 보자. 한때 나이키는 그냥 신발 회사가 아니었어. 스우시 로고 하나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내는 글로벌 브랜드의 상징이었지. 근데 지금 주가는 올해만 30% 빠졌고 5년 전 대비로는 67% 하락이야. 5년 전에 나이키 샀으면 지금까지 손실 보고 있다는 거야. 더 심각한 건 매출이야. 나이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2026년 매출이 2에서 4% 감소할 거라고 했어.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뒤로 가는 거지. 중국에서는 매출이 20% 이상 빠질 거라고 했어. 중국 소비자들이 나이키 대신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매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야. 순이익도 줄었고 마진도 압축됐어. 이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선행 PER이 22배야. 메타의 선행 PER이 19배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 싸다고 보기도 어려워. 메타는 매출이 20%씩 성장하는 회사고 나이키는 매출이 뒤로 가는 회사인데 나이키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그럼 왜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나이키를 바라보는 걸까? 브랜드 때문이야. 스우시 로고, 마이클 조단의 레거시, 나이키가 만들어온 문화.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해야 해. 브랜드 하나만으로 충분히 강한 해자가 될 수 있을까? 비교해볼게.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 이름만 들어서는 뭘 하는 회사인지도 모를 수 있어. 근데 이 회사의 해자는 완전히 달라. ASML이 만드는 EUV 장비는 지구상에서 이 회사만 만들 수 있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엔지니어들도 아직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이야. 이건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의 해자야. 메타나 넷플릭스는 네트워크 효과의 해자야. 메타를 대체하려면 수십억 명을 다시 모아야 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근데 나이키는 비슷한 재료로 비슷한 품질의 신발을 만들어서 나이키보다 싸게 팔 수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뉴발란스, 온러닝, 호카. 이 브랜드들이 나이키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어. 러너들 사이에서는 나이키보다 선호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 브랜드만으로는 이런 도전을 막기 어려워. 그래서 지금 당장 살 생각은 없어. 나이키가 회복할 가능성은 있지만 투자 철학적으로 브랜드 하나에 의존하는 회사는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다음은 부킹홀딩스야. 야후 파이낸스에서 주가가 96%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오늘 25대 1주식 분할이 된 거야. 실제로는 최고점 대비 약 20% 하락이야. 펀더멘털을 보면 나이키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야. 매출은 13에서 14% 성장하고 있어. 숙박 예약 건수도 전년 대비 8% 증가했어.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왜 주가가 빠진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란 전쟁이고 하나는 AI 위협이야. 전쟁 때문에 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역사적으로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여행을 멈추지 않았어. 이라크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부킹홀딩스의 매출은 성장했거든. 진짜 위협은 AI야.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여행 계획 도우미를 만들고 있어. AI가 항공권, 호텔, 식당을 다 알아봐주고 결제만 부킹해서 하는 구조가 되면 부킹이 고객과 직접 대화하는 채널을 잃는 거야. 이게 부킹홀딩스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협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 사지는 않고 있어. 지금보다 더 빠지면 비중을 늘릴 생각이야. 다음은 어메리컨 익스프레스랑 로빈후드를 같이 볼게. 이 두 회사가 비슷해 보여? 어메리컨 익스프레스는 중년 비즈니스맨, 로빈후드는 MZ세대. 근데 실제로는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 둘 다 프리미엄 신용카드, 금융 서비스,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거든. 어메리컨 익스프레스는 올해 19% 하락했어. 선행 PER이 17배, 2027년 기준으로는 15배야.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들고 있는 주식이고 매출도 성장하고 있어. 1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진행 중이야. AI가 프리미엄 신용카드 시장을 크게 뒤흔들 것 같지는 않아. 사람들이 포인트 적립되는 프리미엄 카드 원하는 건 AI가 나온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살만하다고 봐. 로빈후드는 올해 40%나 빠졌어. 주가가 150달러에서 70달러로 떨어진 거야. 로빈후드의 핵심 고객은 MZ세대야. 지금은 아직 투자 금액이 작을 수 있지만 베이비 부머 부모님들이 자산을 물려주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 한국으로 치면 부모님 세대 재산이 MZ 자녀들한테 넘어오는 거잖아. 그 돈이 로빈후드 계좌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생길 수 있어. 로빈후드는 어메리컨 익스프레스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더 위험하긴 해. 근데 주가 반등할 때의 폭은 더 클 수 있어. 아메리컨 익스프레스가 안정적인 선택이라면 로빈후드는 공격적인 선택이야. 둘 다 지금 살만하다고 봐. 마지막은 인투이치야. 이 회사는 툴보텍스 만드는 회사야. 올해 34% 빠졌고 5년 동안 고작 3% 올랐어. 근데 펀더멘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매출은 17% 성장하고 있어. 시장 상위 20% 안에 드는 성장 속도야. 순이익, EBITDA, 잉여 현금 흐름 모두 10년 기준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어.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도 계속 늘리고 있어. 그럼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냐고? AI가 세금 신고를 대신해 줄 것 같다는 거야. 퍼플렉시티나 오픈 AI에 서류 올리면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 근데 인투이트 CFO는 시장이 없는 괴물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어. 실제로 생각해봐. 인투이트를 수년째 쓰던 사람들은 전년도 세금 기록, 소득 내역 다 거기에 있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는 게 번거롭고 귀찮거든. 게다가 AI가 세금 신고에서 실수하면 국세청에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아. 인투잇은 전문가가 과정에 개입한다는 검증 시스템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 밸류에이션도 선행 PER 17배야.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6%고 주식 보상 감안해도 4% 이상이야.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야. AI와의 싸움에서 살아남는다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 이제 시장 전망으로 넘어갈게. JP 모건 체이스 회장 제이미 데이먼이 연례 서한을 발표했어. 핵심은 이거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기름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1970에서 80년대에 유가 급등이 대형 경기 침체를 일으켰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당시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긴 해. 미국은 지금 에너지 독립도 훨씬 많이 됐고 경제 구조도 달라졌거든. 다이몬은 이란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영향을 넘어서 테러리즘과 안보의 문제라는 것도 강조했어. WSJ 부정적인 부분만 뽑아서 보도했는데 사실 디모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다만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한 거야. 반면 톰 리는 더 적극적으로 강세 입장을 밝혔어. 역사적으로 과거 7번의 주요 전쟁을 분석해봤더니 전쟁 기간 전체의 첫 10% 안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더라는 거야. 2차 세계대전은 거의 5년간 이어졌는데 시장 바닥은 전쟁 시작 5개월 만에 왔어. 이 전쟁이 2026년 말 안에 끝난다면 이미 시장 바닥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왜 그럴까? 처음에 전쟁 나면 다들 패닉셀 하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공포감이 줄어드는 거야.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 2020년 3월에 진짜 무서웠는데 결국 시장은 회복했고 그 이유가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였어. 인플레이션 걱정에 대해서 톰 리는 이렇게 봐. 기름값 오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기술 발전은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고 연준도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야. 이제 마지막 주제야. 오픈 AI랑 안트로픽 재무 상황을 WSJ가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해 줄게. 학습 비용 먼저 봐. 오픈 AI는 2029년까지 연간 학습 비용이 약 1250억 달러까지 올라갈 거래. 한화로 약 170조 원이야. 반면 안트로픽은 같은 시기에 약 400억 달러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익성에서 차이가 나거든. 오픈 AI는 학습 비용을 포함하면 2030년까지 계속 적자야. 학습 비용 제외하면 엄청 수익성 있는 회사인데 그게 발목을 잡는 거지. 안트로픽은 훨씬 이른 시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돼. 규모는 오픈 AI보다 작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작아. 매출 전망도 극명하게 갈려. 오픈 AI는 2030년에 매출이 약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봐. 컨슈머, 기업용, 신규 제품 합쳐서. 안트로픽은 그 절반 수준이야.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IPO 기준으로 약 1조 달러가 예상돼. 테슬라, 메타와 맞먹는 수준이야. 근데 이게 다 미래 예측 기반이야.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2030년에 이 정도 되겠다는 기대치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어. 역사적으로 과도한 기대를 받은 IPO가 장기 투자자들한테 좋았던 경우는 많지 않아. 이 두 회사가 잘 되길 바라지만 지금 가격이 얼마에 상장되느냐에 따라 투자 판단이 달라질 거야. 충분히 주의해서 접근해야 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